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마 코사크, 이 시마 시리즈의 주인공이 어떤 이미지일까? 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자 이야기 이래가지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마 시리즈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친구들은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라 사회 상황을 몰라도 우리가 그냥 보고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겟이 달라요. 원피스는 애들 보라고 지금 만화책이야. 시마는 아저씨들 보라고 만든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럴 겁니다. 시마는 여러분 1년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를 겨냥한 만화책입니다. 아재들이 보는 만화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과의 썸을 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러브 어페어에 가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모아둔 만화책입니다. 시마 주인공이 이제 한 번이라도 그렇죠. 잠자리를 한 여성분의 숫자가 24명입니다. 24명. 그러니까 만화책에 24명의 여성분과 이제 그게 나옵니다. 오상, 오늘 안 되겠다. 교육적으로 그런 만화는 소개하면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소개하면 안 돼요? 불륜 나쁩니다, 오상. 안 되겠다. 과장 시절에 12명, 부장 때 2명, 그 다음에 이사 때 2명, 상무 때 0, 전무 때 1명, 사장 때 0,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4명, 주임 시절에 1명, 학생 시절에 2명, 개장 시절에 0명. 잠깐만, 학생 시절도 2명. 학생 시절 2명. 뭐야? 아니, 심하 이놈. 이것만 들어보면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그죠? 이미 거기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만화책의 주인공은 현실성이 없는 캐릭터고 현실성이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이 만화 주인공이 중년에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승진도 못하고 맨날 첫날 그냥 야근만 하고 그러면은 이 만화책 인기가 없어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년 남성들의 판타지를 대변한 만화책이라는 표현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순번이 뒤죽박죽이에요. 시마가 스타워즈 개봉된 거 맨치로 있잖아. 시대순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마는 스타트가 과장부터 스타트입니다. 과장, 부장 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이래요. 이 시마라는 만화책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작가 얘기를 빼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시마에 대한 이 시대적 배경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본에서 누계 4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4천만 부. 어린 아이들 보라고 만든 만화책이 아니에요. 어른들 보라는 만화책인데 4천만 부가 팔렸단 말은 일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보면 될 정도의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상, 오래 하고 있잖아, 이거. 이 만화는 진짜 몇십 년째요? 라는 정도 길게 하고 있으니까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만화책 내용 자체가 일본 비즈니스맨의 꿈, 사회상을 알아보는 데는 이만한 만화책이 없습니다. 이 시마란 캐릭터는 상당히 이 시마 시리즈의 작가 히로카네 켄시라는 이 작가분을 그대로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가 이 시마 코사쿠라는 시마 만화책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작가예요. 쉽게 말해서. 시마 코사쿠의 생일은 야마구치 출신의 1947년 9월 9일 출생이에요. 참고로 작가인 히로카네 켄지 작가 아저씨도 야마구치 출신의 1947년 9월 9일 출생이에요. 만화책 주인공이랑 작가 아저씨랑 생일이 똑같고 출생지가 똑같습니다. 이것만 똑같느냐? 아니죠, 여러분. 시마 코사쿠는 이 만화책에서 와세다 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 작가 아저씨도 와세다 대학 법학부 출신입니다. 만화가 아저씨도 머리 똑똑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화에 나오는 가상의 기업 하츠시바 전산이라는데 취업을 하는데, 만화 지은 아저씨는 마츠시타 현 파나소닉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하죠. 배속된 부서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넣어서 만든 게 이 시마 시리즈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마는 이 작가의 생각을 투영하는, 작가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했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일본이랑 이렇게 돌아간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다 담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히로가네 켄시 작가 지은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다 녹아들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왜냐면은 개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사실적인 이제 시적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잘 해놨지만 그 이해 것에 대해서는 이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분은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회사에 3년 다니다가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현 파나소닉 마츠시타 전기죠. 거기를 때려치우고 왜 때려치웠느냐?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여러분, 와. 여러분 자제분이 일본 명문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나름 일본에서 괜찮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3년 다니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왜? 나는 만화가가 될 거야. 정신 차려라.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 능력자였습니다. 대학생 때도 이 작가분은 만화책 그리는 서클, 만화 동아리에 있어가지고 꽤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단기로 바로 회사를 그만둔 그 다음 해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작이 나옵니다. 그 히트를 쳤나요? 히트를 별로 못 쳤습니다. 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시마 시리즈의 최초 시마 과장이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이 만화계에 데뷔를 하고 약 10년이 걸립니다. 10년 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명문대 나이다가 대기업 때려치우고 10년간 유명한 히트작이 없이 만화를 계속 그렸습니다. 여러분, 시마 시리즈가 과장에서 시작하잖아요. 작가가 회사를 3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10년 후에 첫 그 시마 시리즈인데 가장 붙여요. 왜? 자기가 회사를 다녔으면 13년 차잖아요. 그러면 과장이기 때문에 시마는 과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자기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과장이었고 아마 이쯤에 이 정도 역할을 했을 거다. 본인을 그대로 투영을 시킨 거예요. 내가 if I was 회사를 다녔더라면. 와. 그래서 시마는 과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본인을 투영을 한 작품이다. 라는 게 여기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작가가 자기 본인을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 연령대, 본인 과장이었으면 그때 과장 때 뭐 여성 이야기를 판타지를 써가지고 기업편을 낸 그냥 일반 그런 내용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시마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일본에서 이 작가분, 시마 씨의 제가 아까 나이를 언제라고 얘기했죠? 1947년이 키포인트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얘기할 때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있습니다. 1947년, 1948년, 1949년 3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가이 세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1차 베이비 붐 오. 세대라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신생아들이 약 인구 3년간 약 800만 명.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당시의 전후 세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시마 1947년생이라는 작가와 똑같은 연령대를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차 베이비 붐 세대를 지칭하는 셀러리맨의 대표자가 시마예요. 만화책에서. 이게 오. 시마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마라는 작품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보면 여성 매력 있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랑 일본의 1차 베이비 붐 세대 이 사람들이 보는 시마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왜 나이를 일일이 47년을 지정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냐. 여러분들 일하고 있죠. 베이비 붐 세대, 일본 베이비 붐 세대. 처음에 경제 고도 성장기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첫 불황, 일본의 버블 경제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신 당신들이 일만 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판타지, 여성이겠죠. 거기에 대한 판타지를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연령대 사람들이 정말 맹목적으로 이 시마 시리즈를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와, 이건 정말 바이블이다. 이거는 정말 자기들이 느낄 때 일만 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어요. 물론 시마가 회사 조직 생활에서 막 갈굼도 받고 조직 생활에 트러블도 생기고 했지만 항상 올라가죠. 그렇죠. 시마는 셀러리맨 말단 사원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회장입니다. 성공 신화예요. 일반 월급쟁이가 그 대기업의 회장까지 간다는 거는 로또 확률보다 엄청난 확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마는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와 화이팅 시마 지지 마라. 자기랑 윗세대 사람들의 갈굼에 지지 말고 우리들의 노력을 모르는 요새 젊은 것들 일본 회사의 그도 모르는 저 젊은 것들의 저 할고 라떼는 말이야 젊은 것들에 지지 마라. 시마 화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시마의 당시에 열광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참고로 여러분 이 1947, 48, 49에 대표되는 일본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좋아할 수 있겠네요. 누구?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도 일본의 1차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단가이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만화책 시마 시리즈. 소설책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 두 작가가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상당히 잘 녹여준단 말이에요. 1차 베이비 붐 세대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관리직에 갔을 때 일본이 버블 경제였거든요. 버블 경제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버블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단가이 세대, 이 1차 베이비 붐 세대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일본의 단물, 쓴물, 단물을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단물을 많이 봤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연령세대 일본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잖아. 인구가 많이 있어요. 일본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베이비 붐 세대들. 당신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경제가 있다고 된 거다. 그런데 뭐 시마 여자랑 놀고 와이프랑은 뭐 이혼하고 뭐 시마 그게 좋다고? 야 이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일본의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죠. 안티시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 그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일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왜냐면 여러분 시마가 그려진 시마 과장 시마 부장 시대 때는 일본 정말 강력하게 납니다. 여러분 시마 시리즈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일본이 잘 나가는 전성기 1970년대 1980년대 때는 대한민국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짱짱맨이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마 시리즈에서 일본 내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다른 개발 도상국 이야기만 조금 나옵니다.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얘기는 한국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나올 때 싱가포르 얘기 좀 나오고 홍콩 얘기 좀 나오고 이러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요. 시마가 나이를 먹어요. 만화책에서. 나이를 먹고 부장, 이사, 사장쯤 가고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갑자기 퉁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와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기업이 현실 사회에서도 어떻게 돼? 영향을 끼치거든. 그 전까지는 시마가 정말 젊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나갈 때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만화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거 연관되거든 실생활은. 시마의 기업 이야기는 시마가 다니는 하츠시바라는 기업 자체는 말이죠. 일본의 파나소닉을 많이 기반으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마츠시다. 지금은 이름 파나소닉을 바꾼 이 마츠시다 전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나소닉일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뇌피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저거는 파나소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파나소닉은 일본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전자 대기업입니다. 마츠시타 전기는. 이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이 정말 일본 말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사람들 표현을 쓰죠. 예. 창업주가 만든 이 파나소닉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공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마츠시타 정경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일본어로는 마츠시타 세계주구를 만듭니다. 예. 일본의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육성한다. 기업가 리더, 정치가 리더를 육성하는 마츠시타 정경숙을 이 파나소닉, 이 마츠시타 그룹이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인재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이건 사회인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출신된 정치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 마츠시타 정경숙의 객원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객원위원 이름 중에 이 시마 시리즈 작가분 이름이 있습니다. 히로카네 켄시즈가 있어요. 시마 시리즈가 파나소닉 시리즈가 아니라면은 이 마츠시타 정경숙 관련된 인물의 이 작가분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럴 때 일본에서도 저 사람이 왜 마츠시타 정경숙이랑 관련돼 있지? 그런 말인 즉슨 파나소닉 역시 본인이 출신인 파나소닉이 이 시마 시리즈의 내용의 배경이란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이 단가이 세대들에 있어서는 시마 시리즈만큼 여성 이야기 빼고 그 나머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성이 질입니다. 시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내 연애, 사내 라인, 그 다음에 사내 좌천, 본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는 경위, 그 다음에 아니면 좋은 의미로 해외 발령 받아서 본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여러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거는 일본의 전형적인 출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쉽게 말해서 관리직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 계장이라든지
한국으로 지금 대리급 이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외 발령 주재를 하고 4년 정도 발령을 받아요. 4년 갔다가 찍고 돌아오면 얘는 과장이에요. 일본에서. 이게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근데 해외 발령을 못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 발령을 가요. 그럼 그 친구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승진 코스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대충 이번 발령을 보면은 갈리는 거죠. 예. 그걸 사실적으로 이 만화책에서 상당히 잘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렇죠. 시마는 좌천도 됐어요. 한번. 좌천도 되고 했는데도 결국엔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인공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주인공은 사기 캐릭이잖아요. 시마 시리즈 자체가 뭔가 묘방고도 있었지만 마지막은 성공 항상 그런 스토리죠. 정답입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 이 시마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과장, 부장, 이사까지는요. 그런데 시마 사장부터 약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클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마가 과장 시절에 여러분 필리핀이란 나라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필리핀 현지 직원에게 아시아의 GNP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이 뭐 당시에 뭐 8,000달러, 대만이 뭐 5,000달러. 그러면서 필리핀은요, 뭐 니들은 한 뭐 1,000달러 되냐? 이런 말 하면서 그래서 필리핀 직원이 물어봅니다. 일본은요? 일본 2만 달러. 휴. 당시에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정말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죠. 그 GNP에 참 한국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살고 그 다음에 시마가 목숨을 위한 경우도 많이 있죠. 왜? 잘 사는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때의 우월성 있는 내용을 많이 적었지만 시마가 현대 2010년 이후에 그 사장이 된 이후부터는 내용이 달라지죠. 섬상이라는 기업이 나오죠. 시마 시리즈 여러분. 섬상. 많이 들어봤죠. 섬상. 섬상이 뭐지? 별이 3개 있는 그 기업 이름을 왠지 섬상이라 쓰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느낌이죠. 예. 섬상이란 기업은 악으로 나옵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악으로? 악으로 나옵니다. 어머. 일본 기업 입장에서 쓴 만화책이에요. 주인공은. 일본 기업 사람들 입장에서 섬상은 악입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 사람 입장에서 섬상을 정말 축혀 세우면 그건 이미 일본 만화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바꿔서 얘기해 줄까요? 한국에 모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 경영이 안 좋아서 이 대기업이 망했어요. 자국 기업이 구해주느냐 아니면은 일본 기업이 와서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을 사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돈으로 사갈게. 한국 대기업 그거 얼마면 되겠어. 그런데 그래도 주인공 기업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가 지킨다. 해서 흑기사 등장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켜준 거야. 그러면 국뽕 지렸다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으로 표현돼. 돈이면 단줄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독자층이 일본의 1차 베이비 붐세대 아저씨들이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캐릭터, 그 사람들의 판타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마 사장이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깝니다. 왜? 추미코 시마는 사장이 돼서 있잖아요. 사장 임기 기간 동안 추미코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시마는 다 적자예요. 시마 씨는 능력 많으니까 사장, 회장까지 갔어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추미코. 사과 박스야? 저 사장 끌어내려야 돼. 적자니까. 라고 말할 때 시마가 귀신 같거든요. 정말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 끌어내리기 전에 물러나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시마라는 사람은 정말 눈치가 기가 막혀요. 대충 보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나옵니다. 이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바로 올인을 쳐요. 시마 씨의 이 상당히 능률이 나오죠. 만화책 내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시마는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라인을 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마의 주변 인물이 그런 시마를 두고 촌철살인 얘기를 합니다. 어이 시마, 예? 너는 누구 파벌이야? 저는 파벌에 속하지 않은데요. 네 입으로 그런 말 해도 사내에서는 이미 너는 누구누구시 파벌이라고 다 알려져 있어. 괜히 그런 식으로 시마 중도 잡으려는 생각하지 마. 라고 촌철살인적으로 해요. 누가 봐도 저 인간 저거 출세 코스 밟으려고 뻔하게 지금 라인 타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 너 누구 판이라면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저 사내 정치 모르는데요? 실제로 시마는 상당히 라인을 잘 탑니다. 라인을 잘못 타서 좌천을 가기도 하는데 좌천 갔다가 복귀할 때도 정말 상당히 빨리 복귀를 하고. 왜? 만화책 주인공이잖아요. 항상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한직에 한번 좌천이 되고 나면은 복직이 안 되거든요. 잘. 거기서 그냥 그대로 말년까지 갑니다. 일본은. 왜냐면은 라인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뭐 대한민국도 라인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시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잘 나갈 때 만화 연재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시마 시리즈는 버블 경제 시절에 시작된 만화책이에요. 처음에. 버블 경제, 버블 절정, 버블 붕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인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서도 아직까지 연재되고 있는 만화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마가 왜 일본 전자기업이면 물론 작가가 전자기업인 것도 있지만 일본은 자동차 산업도 물론 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본의 원조는 전자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집에 한 대씩 있던 VHS 학창시절, 나이 드신 분 학창시절에 워너비였던 워크맨부터 해가지고 일본 가전제품이란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워너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시마의 원래 초창기 배경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작된 만화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국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일본 젊은 친구들이 이 시마 시리즈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성공했던 아이템, 일본의 휘황찬란했던 그 예전 시절의 시마의 과장, 부장 시절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젊은 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한때 과거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으로 아직까지도 그 만화책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항상 예전부터 하는 게 있죠. 기술력으로 이렇게 이제 다 해버리고 우리가 원조였다. 일본 기업이 자주 얘기하는 세계 최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에 너무 많이 기대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에 많이 빗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마 시리즈가 역설적으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부터 시작하고 있는. 일본의 1차 베이비 붕세대는 정말 단순합니다. 왜요? 일본이 최고였어요. 이 친구들이. 한창 일을 할 때는. 일본이 경제 성장으로 일본 버블 때. 재팬 넘버원은 월드 넘버원이었습니다. 자펜 아주 넘버원. 재팬 아주 있었네, 넘버원. 그런 단어가. 맞잖아요. 전자기업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히타치도 있고. 그 친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이긴 친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면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게 이 시마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무너지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 갈라파고스화가 됩니다. 일본에서 1등은 세계에서 1등이야. 일본에서 잘 팔리면 세계에서 1등이야가 아니게 돼요. 시마가 진행이 되어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대만 기업, 한국 기업, 중국 기업 올라오고 일본에서 1등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1등을 못해요. 유럽에서 1등을 못해요. 남미에서 1등을 못해요. 동남아에서도 1등을 못해요. 근데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일본에서 1등이면 된 거야. 왜? 예전부터 일본에서 1등 알아뒀으니까. 예전에서도 사내는 일본 1등은 세계 1등이다. 지금도 일본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은 사내적으로는 괜찮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괴리감입니다. 요시. 네, 그래가지고 이 오늘 작가 이야기랑 이 시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오상 저건 일본 사람들의 저 셀러리맨의 판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일본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걔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거든.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고 우리나라 문화를 판단하는 외국인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얘기하죠. 저 인간 저거 수박 겉핥기네. 판단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판단할 때 저는 이 시마 시리즈 책은 좋은 판단 재료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책이 많이 있잖아요. 경영서적이라는. 그런 글이 많은 책을 읽으면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오상 수면제예요. 그런데 시마 시리즈는 지루하지 않아요. 왜? 어우야가 많이 나옵니다. 후방주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졸리지가 않아요. 졸리지가 또렷또렷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सक्세스 스토리니까 폭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본 사회 전체를 보고 싶다. 일본 회사 내부는 어떤 것인가. 그거 알고 싶으면 한번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전체적인 거. 거기 보면은 지금 일본 젊은 층도 이 시마를 표현합니다. 뭐라? 꼰대라는 표현 씁니다. 똑같이. 꼰대. 왜? 시마가 나 때는 말이야를 많이 쓰거든. 내가 신입 사원 때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 윗선대 회장님 때는 말이야 이런 말까지 씁니다. 시마는.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잔소리가 시작돼.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간단합니다. 심화는 그 뭐 작품 중에서도 서비스 잔업 당연해.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당연해. 데이트보다 잔업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자보다 일. 여자보다 일이 더 중요해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빡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 심화의 여자가 이런 말 합니다. 심화 씨 맞아. 일보다 여자를 중요시하는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소리. 세상에. 옛날 일본 남성의 이상향, 여자의 이런 남자가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저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일할 때 이런 사람이면 멋있다. 일할 때 이런 사람이면 멋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멋진 일본 셀러리맨 남성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는 항상 기다려줘야 된다. 심화의 여성들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도와주죠. 심화가 바쁘다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심화가 한가하니까 시간 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순종적 일본 남성이 그리고 싶은 일본 여성상을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야. 거기에 있는 거. 그런 여사들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좀 그 사회가 약간 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 남자들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금의 뭐 초식남이라든지 그런 일본 젊은 청년들이하고는 사상 자체가 전혀 다르죠.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기업에 뭐 어떻게 한 목숨 바쳐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신은 종신고용이 깔려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뭐 목숨 바쳐 일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죠. 왜? 심화는 전직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심화는 좌천이 되고 그 다음에 심화한테 만화책에서 옵니다. 전직 하실래요? 그 돈 얼마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옵니다. 근데 심화는 그렇지 않아요. 전직하지 않아요. 악이거든요. 종신고용이 깔려있으니까 회사에 충성. 왜? 지금 내가 고생하더라도 저 윗사람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심화 때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때 심화 사상을 들고 와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회사에서 시키면 밤도 새고 데이트 같은 거는 째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나는 밤을 새고 그랬어 임마 이러면은 왜 개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뭐합니까? 왜 회사에서 나를 자르나요? 왜 우리는 월급이 안 오르고 왜 종신고용이 지켜지지 않죠? 우리 연금 나오지 않는데 심화 당신은 연금 빠방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죠. 왜? 심화는 아직까지도 이 심화랑 똑같이 심화 과장이랑 나이를 같이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봤자 그 사람들이 들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작가는 젊은 세대들도 보라 이런 말을 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심화가 성공했으면은 지금 한국 기업 그 섬상이 나올 리가 없을 거고 대한민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위협할 정도로 전자업계에서 커지지 않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심화는 실패하지 않았냐 라는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일본의 전성기 성공한 일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가 통하고 그때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했으니까 성공했어. 지금 젊은 사람들 일 안 하니까 성공 못해.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잠깐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집시다. 제가 땀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수미가 좀 더워가지고. 아이고 제가 닦아줄게. 아이고 귀엽다. 담배 피우고 싶다는 얼굴이지만 표정이지만 안돼 오산 제가 닦아줄게. 아이고 귀엽구만. 시원하네요 오산. 시원하겠다.